지난 여름 시사 직격 제작진을 찾아온 신계륜 전 의원. 이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입니다. 뭐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무슨 원인도 없이 종이 A4 용지 한 장인가 두 장인가에 돈을 줬음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돈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뚜렷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한쪽에선 뇌물을 주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 재판에서의 쟁점은 김민성이 국회 출입 시 가방 검사를 했는가였습니다. 증인은 검정 가방을 끼고 그대로 통과하였다는 것인가요? 예. 일관되게 검색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 때문에 국회 방호과장도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내부로 출입하려는 모든 일반 인사는 가지고 온 소지품을 반드시 검색대에 올려놓아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신계륜 의원 사무실에 소파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소파 위에 현금을 두고 왔다는 것이 김민성의 주장. 신계륜 의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이례적으로 국회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그리고 김민성 이사장과 신계륜 의원이 모두 모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신계륜 의원 사무실에 놓여진 것은 소파가 아닌 회의용 탁자와 의자. 신 의원은 2014년 당시 이미 소파를 치우고 사비를 들여 탁자와 의자로 교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도 사무실 구조가 공개됐음에도 김민성은 여전히 소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고인의 사무실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사무실의 구조가 헷갈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기억이 나는가요? 증인은 여전히 피고인의 사무실 경우에도 의자 책상 구조가 아니었고 소파와 낮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 김재현 의원의 이해가 좀 잘 안 갔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 소파가 아니었을 수도 이러면 제가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소파에 놓고 우리 소파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 진술을 내가 검찰에서 한 걸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진술 분석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공판 조서에 기록된 김민성의 진술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원래 진술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이 진술을 번복하면 나머지 진술들에 대해서도 번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딱 준비되어 온 만큼 이 틀을 벗어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위험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내가 분명 봤던 건 탁자다, 소파이지 뭐 이런 테이블 일반 의자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회 출입 시 가방 검사와 의원실 소파에 대해 김민성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3천만 원 수수권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한 건은 신 의원이 호텔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유죄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있죠. 검찰은 김민성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호텔 현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날의 CCTV 영상. 호텔 현관 정문에서 찍힌 CCTV에 신 의원과 김 이사장의 모습이 보이지만 동쪽 각도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습니다. 당시 호텔 CCTV를 보면 피고인과 김재윤 의원의 인사를 하는 사이에 증인은 옆에서 옆구리에 낀 가방을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아마도 가방 안에 든 돈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차량을 타려고 했던 피고인에게 마시다 남은 와인과 돈 봉투를 함께 전달했지요.
예. CCTV에서 확인되는 것은 김민성 이사장이 잠시 가방을 들여다보는 모습. 그리고는 인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의 상황은 찍혀 있지 않습니다. CCTV에는 저장 기간이 있습니다. 호텔 CCTV의 저장 기간은 한 달. 한 달이 지나면 이전의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호텔 CCTV는 5월 30일에 찍힌 겁니다. 검찰은 이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호텔 측에 CCTV를 요청한 날짜는 7월 9일. 증거로 제출한 CCTV는 5월 30일자 영상입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5월 30일경 1,000만 원을 준 것을 파악하고 해당일 CCTV를 7월 9일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0일자 CCTV는 한 달, 즉 6월 30일 이후로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7월 9일에 CCTV를 요구했습니다. 저장 기간이 지난 CCTV 영상을 검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 2014년에 검찰에서 요구를 한 게 있어요. 5월 30일 날 동영상인데 7월 9일 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죠. 네. 그때 이제 제출 요구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는 그냥 그거를 이제 따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한 달 삭제. 되기 전에 부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30일이면 6월 30일 전에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텔 측에 6월 30일 이전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CCTV를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7월 9일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7월 7일 김민성의 진술 이후 교비 횡령에서 입법 로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CCTV 확보 시점을 보면 검찰은 김민성의 진술 전에도 이미 정치인과 관련된 자료를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라는 게 안 들키려고 뭔가 자연스러운 증거 채집의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을 한 거겠죠. 취재를 통해 드러난 정황들은 검찰이 김민성의 진술 전에 이미 정치인들을 염두에 둔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김민성으로부터 지목된 의원들은 이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성된 김민성의 진술서. 이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봐주고 아까 전에 그 그물의 등고기 중에 어느 고기는 봐주고 어느 고기는 놔주고 어느 고기는 해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전히 검찰 마음이잖아. 그 1년 동안 그 판결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뇌물 공여자는 기소되지 않고 뇌물 수수자만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 이사장의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검찰은 교비 횡령 건의 사건 중요도가 떨어져 수사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교비 횡령에 관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웃긴 말인 게 왜냐하면 이게 본건이죠. 교비 횡령이 본건이었다고요. 이게 본건을 파헤치다가 이게 별건이 나왔는데 우리 본건으로 수사하던 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속내를 보여줘요. 우리는 사실 노리던 거는 이 별건이고 이 본건은 미끼 상품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 자기가네들이 실토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네. 검찰이 김민성 이사장을 이용해 야권 정치인들을 상대로 기획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일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처리하였고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모든 의혹의 진실을 알고 있을 김민성 이사장은 2달 전 만남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난 시점임에도 취재진의 사실 요청을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 사건이 기획된 것이었다면 왜 신계륜 의원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김영환 민정수석은 한 권의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청와대 회의를 기록한 업무 수첩.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등장합니다. 문화예술계 좌파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것. 여기에 신계륜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친북 논란이 뒤따르는 윤희상 재단에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후 친노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은 이력도 신 의원을 지목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2014년 김영한 비망록에는 또 다른 입법 로비 사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 관련 사건에 대한 지시가 있은 지 얼마 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 로비 정황도 보고돼 있습니다. 이 시기 신계륜 의원이 연루된 입법 로비 사건도 함께 수사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하명이 있었고 검찰은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것일까? 목적 달성을 위해 형량 거래를 동원했다면 이러한 검찰 수사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수사 기법입니다. 플리바게닝 합법화가 검찰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쉽게 수사하는 걸 원하니까요. 그 자백에 대해서 사실성 여부를 검증을 하긴 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명 수사를 완성하는 게 자신의 능력이고 그렇게 해야 쓰임이 생겨 계속 출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김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밝히면서 우연히 시작된 뇌물죄 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정치인을 목표로 기획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신계륜 전 의원의 입법 로비 사건,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 우리는 이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검찰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남용했었는지에 대해 여러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에 주목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검찰이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진술을 요구하고 기소 편의주의라는 검찰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칼을 정치와 출세의 수단으로 휘두른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억울한 사건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핵심 내용이 당시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공고명령 수사 중에 이 세 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로 뇌물을 공여했다. 증거는 그 김민성 이사장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내용은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정치 공작에 의해서 하명을 한 거다. 이런 의혹인데 석연치 않은 수사 결과가 이 김민성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이 사람도 기소돼야 되지 않습니까? 3명한테 뇌물을 줘서 한 사람은 4년, 2년, 1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뇌물공여죄 기소도 안 돼요. 교비 횡령으로 기소가 되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50억 미만으로 횡령 액수가 낮춰집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 기소가 이 신계로 인한 1심 판결 뒤에 기소가 됩니다. 진술은 그 전에 일찍 있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재판까지 받아요. 근데 뇌물을 준 사람 관련된 사건은 계속 불기소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 때 그 한만호 사장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허위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그 사건을 겪고 이번에도 또 유사 사건이 발생할까 봐 신계륜 의원 1심 판결이 있은 후에 그때까지 검찰 진술을 법정 증언으로 유지한 후에 기소를 하는 거 아니냐. 그 4가지 의혹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혹 한번 좀 PPT 띄워보세요. 김민성 의원이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징역 나오고 이제 정치하고 손 끊고 진짜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찾아갑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하다는 마음에 용서를 구하는
그럼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 사죄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 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요? 얘기해봐요. 두 번째로요. 정말 이상한 게 검찰 증거로 제출된 CCTV 기록과 통화 기록 이게 이제 유죄 증거예요.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KBS에서 이거 상당히 취재를 보니까 세게 했던데 뇌물 전달 장소라고 주장하는 호텔, 그다음에 학교 이 두 군데가 뇌물 전달 장소고 그때 등장했다 해서 CCTV가 있습니다. 근데 저 PPT 보시면 호텔이 CCTV 녹화일이 2014년 5월 30일이에요. 영상 보존 기간 6월 30일이어서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이 요구를 했던, 이 자료 요구했던 기록은 7월 9일이에요. 그러면 삭제된 자료를 7월 9일날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지금. 그 증거로 제출했어, 이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검찰은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김재윤 의원이 법정 증언을 이렇게 해요. 이 신계륜 의원, 이게 법정 증언인데 이게 삭제가 됩니다. 법정 기록에서. 서울구치소에서, 그러니까 신계륜 2심 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김재윤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박관청 경정을 만났대요. 그 박근혜 청와대 경찰 출신 있잖아요. 근데 박 경정이 당신 이 입법 농기 사건 이거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이 기획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법정 진술을 해요. 근데 검찰이 이거 사실 확인도 안 된 건데 삭제해달라고 재판부가 삭제를 해줍니다, 또. 이게 이제 신계륜 의원이 어디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김기춘 실장이 하명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당시에 민정수석 김영한 전 수석의 비방록, 이 유명한 비방록 있죠. 이 내용에 보면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014년 7월 4일에 김기춘 실장이 지시합니다. 이게 기록돼 있어요. 독보석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입니다. 사정활동 강화. 네. 정권 대통령 도전, 두려움 갖도록. 이게 지시사항입니다. 사정활동 강화해라. 3일 후에 김민성 이사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7일 날, 그 다음에 7월 8일 날, 이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야당 의원 비위 확인, 선정, 워닝 효과. 이 사건과 관련돼서 민정수석이 지시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은 비망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